최대랑 최소, 우리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어. 뭐 함수가 이렇게 있다 라고 어떤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 함수가 여기가 이렇게 색칠되어 있어. 그러니까 색칠되어 있다는 얘기는 닫힌 구간이라는 얘기죠. 여기 x가 a부터 여기 x가 b까지 정의된 이 함수가 있는데 우리는 극대다라고 한다면 극대는 뭐였냐면 그 값 근방에서 가장 높은 값을 극대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이런 함수면 이 함수는 극대값이 몇 개일까요? 극대값이 몇 개일까요? 이 함수는. 헷갈린가요? 극대값이 얘는 좀 특이하게 우리는 하지 않았어 수업 때. 얘는 극대값이 2개예요. 2개예요. 어디냐면 여기가 극대야. 왜? 이 값 근방에서 즉 얘를 현미형으로 바라보면 돋보기로 바라보면 이때가 제일 높거든. 이 근방에서. 근데 얘도 극대야. 이 값 근방에서만 바라봐봐. 이때가 제일 높잖아. 왜? 이거의 오른쪽에 더 이상 함수값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함수의 양끝값에 대해서는 극대 극소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극대는 맞지만 출제가 안 돼. 그래서 그냥 고등수학에서는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들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든. 이런 부분 함수가 나오진 않는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얘는 극소가 몇 개냐라고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극소는 2개인 거야. 이때가 극소고 이때도 극소인 거지. 그럼 이 함수가 이제는 최대값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최대값은 뭐겠어요? 가장 큰 값이거든. 가장 큰 값 어디겠니? 여기죠. 그럼 얘가 최대값이야. 그럼 최소값이 어디냐? 최소값은 제일 작은 값이고 그럼 얘가 최소값일 거야. 또는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함수가 이제는 여기가 구멍이 뚫렸어. 여기도 구멍이 뚫렸어. 그러면 얘는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그럼 이 함수는 극대값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극대값은 이제는 하나예요. 극대는 요 하나밖에 없죠. 얘는 극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구멍 뚫렸기 때문에 이쪽의 값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극소값 몇 개냐? 극소값은 2개가 될 거야. 그러면 이 함수의 최소값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이때가 최소값이에요. 최대값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으면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을 때가 이때일 것 같지만 함수가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는 이때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주면 오늘 우리는 최대랑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함수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된 이러한 상황이라면 최대값은 극값과 그 다음에 함수의 양끝값 A일 때 값, B일 때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야. 그 값들을 싹 다 구하고 양끝값을 구했을 때 이러한 양끝값과 극값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고 그럼 최소는 언제겠어요? 똑같아요. 극값을 구하고 역시 양끝값 A일 때랑 B일 때 값을 구해서 이런 극값들과 양끝값을 구해서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예요. 이게 최대 최소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함수가 열린 구간이면은 그냥 그래프를 살짝 그리고 확인하면 되겠지만 열린 구간에서 생각해봐.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란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벌써부터 여기서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시오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근데 우리나라 수학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정답이 건방지게 없다 이런 정답은 안 나와요. 우리나라 수학에서는. 그쵸? 문제집에 있을 수 있어도 그냥 실전 시험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라 주관식이 나왔어. 없다라는 정답은 없다고.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최대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가출되겠어요? 양끝값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다 그냥 극값에서 결정되는 거야. 됐니? 함수가 닫힌 구간이면, 이와 같이 닫힌 구간이면 극값과 양끝값을 구해서 가장 큰 거가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야. 그런데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다면 그냥 극값들 중에서 한 놈이 최대, 한 놈이 최소겠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극값,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란 얘기예요. 자, 이게 최대 최소랑 관련된 일단 첫 번째 얘기였고요. 이제 중요한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야.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될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K야. 뭔지는 모르는데 3차함수다. 이 3차함수가 x-a의 제곱 곱하기 x-b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a랑 b가 서로 다르다면, a랑 b가 서로 다르면 이 함수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 우린 미분하지 않고 이 함수를 그릴 수가 있거든. 미분하지 않고. 근데 이거의 그림은 K와 A와 B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K가 양수고 A가 B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 함수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축 이렇게 있으면 일단 K가 양수니까 이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일 텐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B가 있을 거고 여기에 A가 있을 거야. 자, 함수를 그려라라고 했어요. 뭐죠? A랑 B는 둘 다 근이죠. 근데 A에서 x-a 제곱이란 얘기는 A에서 중근을 갖는 거야. 근이란 얘기는 이 함수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겠니? B는 뚫고 지나가죠. 차수가 홀수면 뚫고 지나가고요. A에서는 중근이니까, A에서는 이중근이니까 이렇게 생긴 이러한 함수가 될 거다 이거지. 그럼 이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여기서 미분했을 때 여기 되는 이놈은 당연히 A야, 그쵸? 난 이놈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의 값을 구하면 이 값 얼마가 나오냐면, 물론 미분하면 돼요. 얘를 중요한 건데 이거를 미분하면 돼.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 자, 이 함수 미분했어. f'x가 이꼴 k 곱하기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2 곱하기 x-a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1 이거니까, 그럼 다시 얘는 k 곱하기 x-a로 묶으면 묶이지 않는 것은 2x-2b 더하기 x-a가 돼서 3x-2b-a가 되거든요. 그럼 걔가 0이 되는 그 x값 중에 a가 아닌 이놈인 거니까, 그럼 그때 x는 얘가 0이 되는 x란 얘기고, 그럼 그 x는 뭐가 된다? 3분의 2b 더하기 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x값은 3분의 2b 더하기 a인 거야. 얘가 3분의 2b 더하기 a인데 도대체 3분의 2b 더하기 a가 뭐냐?
3분의 2b 더하기 a를 바라봤을 때 이거는 한번 생각나는 게 있어요. 3분의 2b 더하기 a는 뭐다? 두 글자로 내분이다. 그 내분이거든. a랑 b가 있는데요. 그 a와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면 얘가 나오죠? 2대 1이죠. a랑 b를 2대 1로 내분하면 내분 공식 2 플러스 1분의 3분의 2 곱하기 대각선 플러스 1 곱하기 대각선 그거잖아. 그쵸? 2대 1 내분점이야. a랑 b를. 뭔 말이냐? 여기에서 극값에서 수선을 내리고 또 다른 그래서 평행선을 그으면 이 길이비가 2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2대 1 내분점 위치에 이 또 다른 극값이 되는 그놈이 있다는 거지. 근데 나는 얘가 자꾸 졸지 마. 나는 얘가 형태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 네 가지 뭐겠어요? K가 양수이고 A가 B보다 클 때, 또 K가 양수이고 A보다는 이제 B가 클 때, K가 음수이고 A가 더 클 때, K가 음수이고 B가 더 클 때, 그 네 가지를 그릴 수 있잖아. 그쵸? 그럼 뭐를 그렸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다? 2대 1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왜? 그것은 이 식을 가지고 지금 미분해서 얻은 식이잖아. 이거는 K의 부호와 A와 B의 대소관계는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3참수가 있는데 내가 그 3참수를 그냥 그려봤어.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봤더니 그 3참수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에서 이 극값에서 평행한 선을 그은 거야. 이렇게. 또 다른 미분에서 역대는 이 극값에서 수선을 내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의 길이비는 뭐다? 무조건 2대 1이다. 2대 1이다. 또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평행선을 그은 거야. 이 극값에서 수선을 내린 거야. 그러면 얘랑 얘의 길이비는 2대 1이란 얘기예요. 항상. 마찬가지로 3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극값에서 좀 조치지 말고 평행선을 그었어. 이렇게. 또 극값에서 수선을 내렸어. 그러면 길이비가 무조건 2대 1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리고 내려서 B를 구하면 2대 1인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할 때는 상당수 문제를 미분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 거야.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성질은 문제 풀 때마다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활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 마실래? 오자마자 졸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 6-1번입니다. 6-1번. 6-1번. 네. 다음 함수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구해보자. 자, 이건데 어차피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얘기는 지금 문제는 그때 x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y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1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의 포인트는 치환이에요. 치환입니다. 주어진 함수를 치환하는 거죠. y가 x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뒤에 거 잘 보면 뒤에 거 묶을 수 있잖아요. 3으로 묶어주면 그러니까 마3으로 묶어주면 걔도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4 이건데 x 범위는 0에서 3까지 돼요. 이거죠. 그러면 우린 이 함수의
함수의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물론 이걸 미분해서 풀 수도 있지만 미분한 후에도 참 이게 난감할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3차함수와 4차함수만 다룬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6차함수를 다루진 않을 거다 이거죠. 뭐죠 이거는? 치환인 거죠. x제곱 빼기 2x를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그럼 주어진 이 식은 t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t의 범위는 x제곱 빼기 2x를 t로 치환했고 x 범위가 다음과 같으니까 쉽게 여기에서 t의 범위는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 범위 내에서 t가 취하는 범위를 그냥 구해주면 되니까 해주면 t가 마이너스 1에서 t가 3 사이 값이다 라는 거는 그냥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이 함수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제 풀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주면 왜?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자 얘를 미분해주면 얘는 3t제곱 마 3이고요. 그럼 걔가 0이 되는 t의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과 1이네요. 그럼 결국 이 함수 어떻게 생겼다?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xy축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수의 개형만 그리세요. 그럼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이러한 함수인데 이때가 t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때가 t가 얼마다? 1인 거다. 맞죠? 미분께 연되는 게 마이너스 1과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일부터 3까지잖아요. 그럼 3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3참수잖아. 그럼 습관적으로 여기에서 평행선을 긋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수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의 길이비가 2대 1이라고 했잖아요. 길이비가 2대 1이니까 요 길이가 2잖니? 지금 마일부터 1까지니까 그럼 이 길이가 1인 거죠? 그러니까 요때가 t가 얼마인 거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t가 마일부터 3까지니까 이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면은 여기까지인 거라고. 그래서 최대값은 언제다? 3을 대입한 게 최대값인 거죠. 최소값은 언제야? 1일 때가 최소값이죠. 어차피 최대랑 최소는 이 닫힌 구간에서는 양 끝값과 극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으로 딱 본다면 양 끝값 중에서 3일 때가 가장 큰 거 아니냐? 그리고 요 1일 때가 제일 작다. 그러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다고. 됐나요? 자, 기본적으로 함수는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함수는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3차 함수다라고 한다면 2대 1 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다른 이러한 값들 이렇게 되는 이때 x값들을 그냥 바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이거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2대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딱 봤을 때 예쁘게 그렸을 때 긴 쪽이 2고요. 짧은 쪽이 1이에요. 예쁘게 그리시면요. 보자. 3차 함수를 그렸다. 예쁘게 그렸다라고 했어. 3차 함수를. 그러면 3차 함수 그리는 거부터 할까요? 자,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야. 3차 함수를. 그러면요. 3차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냥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양수 3차 함수를. 원래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3차 함수야. 여기까지는 됐니? 근데 이 함수를 예쁘게 그렸는지 판단하고 싶다?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우리 졸지 마시자. 왜 그래? 자, 예쁘게 판단하고 싶으면 여기 극대랑
극소의 중점 있잖아요. 중점. 이 중점을 기준으로 3차함수는 점대칭인데 그럼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봐. 평행선을 그을 거야. 그 다음에 요 중점에서 또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선 하나 그었어요. 또 여기에서 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요. 여기에서 수선을 내렸어요. 만나는 이 점에서 수선을 내렸어요. 여기서 수선을 내렸어요. 여기서 수선을 내렸어요. 라고 한다면 뭐가 나오니? 직사각형 8개가 나오죠. 이 8개가 전부 다 합동이에요. 8개가 싹 다 합동이야. 이게 3차함수야. 그럼 이제 3차함수를 그리고 싶어. 처음에 연습하고 싶어. 3차함수 그리는 거를 어떻게 연습하냐면 모눈 종이를 만드는 거야. 직사각형 8개를 먼저 만드는 거야.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8개를 그냥 만들어. 그냥 이렇게. 자, 지금부터 직사각형 8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8개의 직사각형이 서로 합동이어야 돼. 크기는 상관없어요. 서로 합동인 8개의 그러한 직사각형을 일단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니? 자, 8개의 합동인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3차함수를 그려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3차함수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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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지나는 부드러운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게 3차함수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적으로 그 사각형을 먼저 이런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는 사각형 함수를 그리다 보면 나중에 당연히 어디가 2고 어디가 1인지는 당연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함수를 계속 이제 그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는 이러한 모는 쪽이 없이 함수를 그릴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럼 당연히 긴 쪽이 나오잖아, 그렇지? 잘 생각해봐. 여기에 우리가 서 있다고. 여기에 우리가 서 있어. 이렇게 만세 서 있어. 만세 서 있는 거야. 산의 정상이에요. 서 있는 거야. 이제 뭐 하는 거야, 얘가? 스노보드를 타는 거야. 얘가 스노보드를 타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노보드를 타면 얘는 재밌게 탈 수 있어요. 그쵸? 왜요? 이렇게 타다 보면 언젠가 이때 접선기울기 0이니까 이렇게 쭉 타다가 중간에 이때가 좀 스릴이 있지만 여기는 접선기 0이니까 살짝 가파르고 이렇게 된다고. 그치? 타면은 스노보드를 타면. 근데 이쪽은 타는 순간 얘는 죽는 거잖아요. 가다가 으악 이거 아니야? 그쵸? 즉 함수가 좌우 대칭이 아닌 거야. 왼쪽은 기하급수적으로 쭉 내려간다고. 하지만 오른쪽은 내려가다가 다시 접선기 0이니까 언젠가는 완만해질 수밖에 없어. 당연히 이쪽이 똑같이 내려갔을 때 이쪽이 더 짧을 수밖에 없다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3차함수를 그릴 때는 처음에는 급격히 올라가다가 완만히 내려가다가 급격히 올라가는 이 함수가 되고, 그래서 선 긋고 선 그으면 당연히 이쪽 길이 더 짧은 거죠. 긴 거죠. 2대 1. 근데 그 수선을 긋는 게 극값에서. 그렇죠. 극값에서. 그러니까 극값에서 평행선을 긋고 극값에서 수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 2대 1이라고. 자, 그러면 어디가 2대 1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똑같이 선을 그어주면 당연히 여기가 더 짧은 거야. 이게 더 긴 거야. 대소관계도 파악할 수 있어. 직관적으로. 이거는 급수적으로 내려가니까. 이거는 완만히 내려가니까 이쪽이 더 짧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더 길겠죠. 그거는 어느 극값을 기준으로 어느 선을 긋든 간에 얘가 더 짧고 얘가 더 길어요. 어느 선을 긋든지 간에 얘가 더 짧고 얘가 더 길어요. 됐니? 이게 3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2대 1 이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문제로 돌아갈게.
그래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6-1의 2번. 자,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대요. 절대값, 그러니까 꺾어 올린 거죠. 절대값 x제곱 곱하기 x 빼기 3. 아, 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이거 방금 했단 말이야. 미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미분할 필요 없이 그냥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이 함수가 있는데 x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절대값 하기 전에 함수를 먼저 그릴게요. 절대값 씌우기 전에 이 함수를 먼저 그려보자. 자, 여러분도 함수를 그냥 그려봅니다. 얘는 뭐죠? 0과 3을 근으로 갖는 함수니까 여기가 0, 여기가 3이면 이 함수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0에서 중근, 3에서 실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때가 x가 얼마다? 2다. 왜? 2대 1이니까 x가 2다. 자, 그럼 이 함수를 뭐 한 거니? 이 함수를 여기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또 이게 2대 1이니까 이때 x는 마이너스 1인 거죠? 이 함수를 y축에 대해서 x축에서 꺾어 올린 거잖아요? 그럼 꺾어 올리면 그 꺾어 올린 함수가 이렇게 생긴 이 함수가 될 거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는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4일 때 값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때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랑 똑같은 높이를 갖는 이때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이게 아까 여기도 이렇게 했을 때가 2대 1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면 여기가 3이었으니까 아마도 이때는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이겠죠. 그리고 최소값은 0인 거죠. 됐어요? 물론 확인하기 위해서 뭐만 구하면 돼? x의 4도 한번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도 대입해봐서 비교를 하면 될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빠르게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 역시 최대 최소. 네? 마이너스 2를 넣을 때 큰지 4를 넣을 때도 큰지 그냥 짐작으로 알아보지. 짐작으로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요. 이미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면 여기서 왼쪽 한 칸 떨어질 때 값이랑 여기에서 오른쪽 한 칸 떨어질 때 값이랑 당연히 이때가 더 크겠지. 그쵸? 자, 어쨌든 실제 대입해봐서 확인을 해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함수의 개형은 좀 예쁘고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넘어갈게요. 6-2번. 6-2번. x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에 정의된 함수 0에서 2까지. 정의된 이 함수가 다음과 같은 형태네요. 3참수 x3 3참수죠. 3x 제곱 마이너스 ax 세제곱. 자,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사다. 최소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되는 첫 번째 a를 구하고 두 번째 최대값을 구해보자. 자, 이게 문제인데, 자,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워요. 자, 주어진 함수를 미분할 수도 있지만 역시 우린 이 함수를 일단은 그래 미분을 먼저 해볼까요? 그러니까 미분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거 그냥 x제곱으로 묶어서 바로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자, 일단 그냥 미분 한번 해볼게요. 습관적으로
자, 미분해주면 얘는 6x-3ax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럼 주어진 이 식은 3x로 묶어주면 2-ax 이렇게 되네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어. 요 인수분해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x제곱으로 묶이고 그러면 여기는 3-a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0이 되는 x값이 x가 0일 때랑 x가 a분의 3일 때인데 그 0이 큰지 a분의 3이 큰지 몰라요. 또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a니까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케이스는 나눠봐야 돼. a가 뭐 양수일 때, 뭐 a가 뭐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이 근 a분의 3이 0보다 작냐 크냐로 일단 케이스는 나눠봐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여기서? 자,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그냥 케이스를 나눠보자. 뭐 이거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일단은 a가 만약에 양수라면 a가 양수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얘가 0이 되는 근을 구하면 x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x가 a분의 3일 때죠. 근은. 그러면 a가 양수면 얘를 만족하는 두 근은 여기 0과 여기 a가 양수니까 a분의 3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a가 양수면 최고차함 계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최고차함 계수 음수인 3차함수니까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x제곱이 대비, 즉 여기서 중근인 거잖아.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이 함수인 거고, 그러면 우리 여기의 x값이 누구다? a분의 2죠. 그 a분의 2는 뭐 여기서 구할 수도 있고 이건 0 되는가? 아니면 그냥 2대 1 되는 위치니까 어쨌든 a분의 2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야.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그러면 이 a분의 3이라는 그 값이 이제 그 음수일 때 a분의 3이 음수가 되는, 그러니까 a분의 3이 음수란 얘기는 a가 음수란 얘기죠. 그럼 a가 음수가 되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그럼 0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a분의 3은 그 이쪽에 있겠네요. 그리고 a가 음수니까 최고차함 계수는 그럼 양수가 되는 그건 3차 함수예요. 그럼 최고차함 계수 양수 3차 함수인데 얘가 실근이고 이게 중근이니까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이때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거든요. 됐죠? 이때가 a분의 2인 거죠. 자, 이 문제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죠?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야 되다 보니까 좀 이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x범위가 0에서 2까지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그때 최소값을 구했더니 마사였어요. 자, 0부터 2까지 보여서 최소가 마사가 되려면 일단 얘는 탈락입니다. 0부터 2까지 범위는 어쨌든 0부터 x가 2까지 범위는 최소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최소는 무조건 0이잖아요. 그럼 얘는 탈락이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럼 이때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려면 0부터 2까지 범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만 최소값이 마사가 될 수 있고 그럼 그때 여기가
2가 될 때가 최소인 거고 그때가 마사란 얘기죠. 이거잖아요. 이해되나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일단 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개의 함수를 그려봤고 그 함수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구간에서 최소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런 상황을 해봤더니만 딱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단 얘기는 여기에서 첫 번째 a를 구하라는 얘기는 끝났죠.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양수 a 값을 찾으란 얘기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 F2를 구하면 이거 12 마이너스 8a고요. 그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8a가 16이다. a는 2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a가 2인 것은 a가 양수인 거 맞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때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최대가 언제인데요? 이 함수의 최대값은 a분의 2일 때죠. a가 2였으니까 최대는 1일 때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F1을 구하라는 얘기고 1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a는 2니까 값 구할 수 있겠네. 자, 함수 우리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꼭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최대 최소랑 관련된 응용 문제들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부피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야. 응용 문제들이라는 것은 길이, 넓이, 부피 이런 놈들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라는 문제인데 근데 되게 쉬운 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들은 구간 자체가 닫힌 구간이었거든. 어떤 닫힌 구간 A, B에서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였으면 응용 문제는 이러한 응용하는 문제들은 이 구간이 전부 다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 될 수밖에 없어. 될 수가 없어. 어떤 거에 넓이가 되려면 그 밑변의 길이가 0이 될 수 없거든. 그렇다고 해서 높이가 또 0이 될 수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구간 자체가 전부 다 열린 구간으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는 언제다? 극값에서 결정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러한 응용 문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전부 다 극값에서 정답이 결정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다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어. 그냥 식만 세운 다음에 극값만 구하면 그게 정답이야. 응용 문제의 최대 최소는 극값에서 정답이 결정됩니다. 응용 문제의 최대 최소는 극값에서 정답이 결정된다 라는 거고요. 한번 문제를 풀면서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응용 문제 중에서 길이, 넓이, 부피 중에서 그나마 하나를 좀 빼라 라고 한다면 부피가 가장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피에 대한 문제는 기본 문제에 있는 건 풀겠지만 연습 문제부터는 그냥 부피는 그냥 아예 건드리지 않을게요. 부피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넓이에요.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거에 좀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좋고요. 대표적인 문제가 6-3번이고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6-3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y는 6x 빼기 x제곱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y는 6x 마이너스 x제곱이었고 그럼 여기가 x가 0이고 이게 x가 6인 건데 이 함수에서
적정하게 저런 선들을 그어서 이게 사다리꼴이 되도록 잡았다면 그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입니다. 그림 보면 딱 이런 거죠. 주어진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고 평행하게 그 다음에 긋고 그어주면 하나의 사다리꼴이 나온다. 그럼 이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니를 물어본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의 점을 그냥 미지수로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냥 얘를 그냥 갖다 놓을게요. 일단 가장 처음 풀고 있으니까 일단 편법 쓰지 않을게요. 그럼 이 점을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 점을 x값을 그냥 a다 라고 한다면 y는 당연히 대입한 6a-a 제곱이겠죠. 자, 넓이를 a로 표현하면 돼요. 뭐 사다리꼴 넓이니까 그럼 넓이는 a에 대한 함수죠. sa라고 할까요? 이 넓이는 사다리꼴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 6 더하기 이 길이는 얘가 지금 a면 이때가 x가 a면 이때 x는 뭐겠니? 얘랑 얘 길이 똑같으니까 이때 x는 6-a죠. 그쵸? 얘랑 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6-a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6-2a가 되네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6a-a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얘가 그 넓이인데 그럼 이 넓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럼 결국 얘는 약분해주면 12-2a를 2로 나눴으니까 얘는 6-a. 다시 해도 a 곱하기 6-a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a 곱하기 6-a의 제곱이 된다. 그렇죠? 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 함수는 a축으로 본다면 a가 0일 때랑 a가 6일 때 근을 갖는 그러한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고 이게 중근이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응용 문제의 최대값은 언제라고요? 극값이라고요. 언제가 극값인데요? 최대가 되는 극값은 여기잖아요. 이때 a가 얼마다? 2다. 왜요? 길이비가 1대 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를 집어넣은 값이 정답인 거야. 그 정답은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의 제곱 16. 그래서 32가 정답인 거지. 그럼 왜 이때가 정답인 거다? 실제로 이 a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a는 어때야 돼요?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리고 a는 6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 사이에 존재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대칭축이 3이니까 a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열린 구간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양 끝값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극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냥 최대 최소를 구하는 이러한 응용 문제, 내가 말하는 응용 문제는 길이의 최대 최소, 넓이의 최대 최소, 부피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함수식을 세운 다음에 이놈의 극값에서 그냥 그게 정답인 거야. 이해돼요? 자, 왜 극값 정답인지 알겠죠? 그렇죠? 양 끝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이 a는 0에서 3 사이 값이기 때문에 열린 구간이고 그러니까 극값만 구하면 된다. 그냥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그냥 극값만 구하세요. 극값 구할 때 나는 그냥 이거 3차함수의 특이성을 이용해서 구해봤었고요. 또 직접 미분해서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6-4번. 네.
6-4번 6-4번 포물선 y는 x제곱이랑 그 다음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 점 Q가 있어서 원의 중심을 C라고 한다면 PQ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PQC는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보이고 두 번째 그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와 최소 값을 구하래요. 뭐 첫 번째 지면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 후에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상황 그려보자.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원의 방정식 중심은 3이네. x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이꼴 넘겨주면 1 이렇게 되니까 이 원은 3,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인 거네요. 이런 원. 그래서 이 문제 뭐였냐면 이 문제는 결국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점과 포물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각각 P랑 Q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위 어딘가에 점 P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점 Q가 있는데 이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최소가 될 때가 대략 어떤 상황일 때일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최소거리 구할 때 이렇게 있잖아.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서 최소거리 어떻게 구했냐면 원의 중심에서 원까지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래서 반지름 뺀 거였거든요. d-r이었죠.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을 때 최소거리 어떻게 구했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반지름 뺐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에서 이 포물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어쨌든 구해야 돼. 그 최소가 되는 그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요 반지름을 빼주면 바로 얘가 최소거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최소거리가 되는 것은 결국에 d-r인 거야. d는 3,0에서 여기까지 거리에서 빼기 r 원의 반지름 d에서 r을 빼주면 최소거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일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d는 뭐를 말하는 거다? d는 3,0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우리는 이 곡선 위에 점 모르잖아요. 그냥 a, a 제곱으로 놓는다면 3,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빼기 0의 제곱 이거죠. 그럼 거기에서 빼기 r 1 얘네요. 그럼 이거의 최소값 구하면 돼요. 근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근호 안의 값이 최소면 전체가 최소인 거야. 근데 근호 안의 값은 누구다? 근호 안의 값은 뭐죠? 4차 함수죠. 근호 안의 값은 4차 함수야. 오, 4차 함수. 4차 함수. 최고 차함계수가 양수의 4차 함수는 개형이 몇 가지? 4가지. 최고 차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개형이 4가지잖아요. 그 4가지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 4가지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언제 최소다? 어떻게 생겼든 극값 중에서 한 놈이 최소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최소값은 극값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그 응용 문제가
주어진 그 식이 4차식으로 주어진 순간 최소값을 구하란 얘기는 그냥 극값을 구하란 얘기예요. 4차 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극값에서 최소값 결정되니까. 그래서 이거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이놈의 극값을 구하면 되고 이놈의 극값을 구하려면 이 놈을 미분해버리면 되잖아. 자, 미분해주면 요거 곱의 미분이니까 2 곱하기 a 빼기 3 더하기 미분 4a 세제곱 이거고요. 그럼 얘는 다시 4a 세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인데 인수분해 되죠. 3차 함수니까 고차식 인수분해는 뭐였다? 상수항의 약수들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값 하나만 찾고 조립제법 딱 봤더니 1 대입할 때 0이니까 이것은 이거였잖아요. 추억의 조립제법 1 대입하고 여기 4 2차식 계수 빵 1차식 상수 내리고 두 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빵이니까 주어진 이 식은 a 마 1 곱하기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6인데 얘 판별식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0 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이 함수는 만약에 개형을 찾고 싶었다면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개형인 거다? 세 번째 개형인 거야. 미분했을 때 0 되는 거 하나, 나머지는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었단 얘기고 어쨌든 1일 때가 미분해서 0 되는 x값 1이니까 1일 때가 그 값인 거고 그럼 그때가 당연히 최소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그 값이 정답인 거죠. 됐나요? 자,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어차피 우리가 주어지는 함수는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 둘밖에 안 나와요. 둘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이 이와 같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또는 방금 풀었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응용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그 값에서 정답이 결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넓이 또는 길이를 그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세운 후에 미분해서 0 되는 걔를 대입한 게 정답이야. 자, 4차 함수는 무조건 그 값에서 최소값 결정되었다. 그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었죠. 6-5번입니다. 자, 계속 응용 문제들 접근을 할게요. 6-5번에 정육각형을 저렇게 종이를 잘라서 하나의 뚜껑을 만들었고 그 뚜껑의 부피의 최대, 부피가 최대가 되는 x값을 구하고 싶었던 문제네요. 정육각형이 있는데 이 정육각형에서 얘를 잘라낸 거죠. 잘라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잘라내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서 하나 이렇게 뚜껑을 만들었대요. 그 뚜껑을 만들었는데 한 변의 길이는 6이었고요. 이 길이는 6이었고 이 잘라내는 그 길이를 x다. 이 잘라내는 이 길이를 x로 놓겠다. 자, 이 얘기였고 그러면 자, 첫 번째 부피를 x로 나타내자. 그러면 이 부피는 결국 이쪽 부분이 이게 밑넓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높이가 되는 부피가 되는 건 맞으니까 그렇죠? 그 그림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뭐다? 6에서 x를 잘라냈으니까 이 길이는 6 마이너스 2x죠. 그리고 여긴 당연히 뭐겠니?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지금 x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90도고요.
높이가 되는 거니까 90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도인데요? 정육각형이야. 정육각형이면 전체 한 바퀴가 이 한 바퀴 요 한 바퀴를 여기 6으로 나눠주면 요 각도가 12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맞니? 그럼 이게 120도니까 여기는 60도가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어. 됐죠?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죠. 사각형은 360도죠. 이거였잖아요. 삼각형은 180 곱하기 1, 사각형은 180 곱하기 2, 오각형은 180 곱하기 3, 육각형은 180 곱하기 4. 내각의 총합. 그래서 n각형은 180도 곱하기 n-2. 어쨌든 육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4, 720도예요. 그럼 720도를 6으로 나눠주면 이 하나의 각은 120도다. 그러니까 얘는 60도. 그럼 여기는 30도. 이렇게 되니까 아, 이놈이 x면 요거는 특수비에 의해서 루트 3x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의 넓이는 중점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요거 정삼각형이 6개. 6개. 자, 그래서 자, 밑넓이는요 6개다. 뭐가? 정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6-2x의 제곱. 됐죠? 4분의 루트 3 a제곱이 6개. 그리고 높이는 루트 3x. 이거가 부피다. 그냥 Vx라고 얘기할게요. 부피니까 볼륨.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은 요거 약분 2, 이거 3 이렇게 되고 그럼 분모는 2, 분자는 3, 그러니까 9 곱하기 6-2x의 제곱 곱하기 x. 이게 부피입니다. 저 6이 어디서 있어? 네? 뭐요? 6이요? 이런 거 6개. 이런 거 6개. 6개. 자, 그래서 얘가 부피인데 이 부피인데 추리를 다 6개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매트 같은 거 들고 다녀. 무릎담요. 야, 그러면 이건데 봐봐. 여름 한여름인데 지금 후드티 입고 있잖아. 졸지 말고 얘야 그만 들고 밤샌다 진짜. 자, 밤샜겠지 공부하느라. 자,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1번 정답인데 두 번째 문제는 부피가 최대가 되는 x를 구하래요. 당연히 언제가 최대라고요? 극값에서라고요. 응용 문제니까. 당연히 극값에서 최대죠. 그럼 극값 어떻게 구할 거냐? 미분 때려도 되지만 이 형태 무엇의 제곱 곱하기 무엇 꼴은 또 그놈인 거잖아. 그치? 2대1 그놈인 거라고. 이미 이런 꼴로 나왔다는 얘기는 굳이 미분할 필요 없이 얘가 0이 되는 x가 0과 이거 x가 3인 거고 이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죠? 양수인 3차함수인데 놓쳤어요? 아니 진짜 죄송한데요. 네. 2대1 되는 게 그 뭐지 중등 가질 때만 되는 거예요? 그놈이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 그림 2대1 이 그림. 그러면 이 형태인 거라고. 함수가 이런 꼴로 주어지면 0과 3이 그리고 이게 3에서 중근이고 최고차 함수 양수인 3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맞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 함수인 거고 그럼 얘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x는 1인 거죠. 그러니까 x가 1에서 극값인 거죠. 정답, 두 번째 정답은 그러니까 1인 거야. 그때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1이다. 응용 문제는 무조건 극값에서 정답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응용 문제는 길이, 넓이, 부피를 말하는 거다. 물론 시간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최단 거리, 그 거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어떤 시간과 관련된 문제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6-7번 아니다, 어디 갔어? 놓쳤다. 이
이게 5번까지 보고 6-6번으로 갈게요. 6-6번. 부피에 대한 문제네요. 부피에 대한 문제는 우리 기본 문제까지만 그쵸? 하고 연습 문제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 부피. 양철판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x고 높이가 y가 되는 원기둥 모형의 통조림을 만들려고 하는데 건너비가 일정하다면 부피가 최대가 되는 x랑 y의 비를 구하래요. 야, 이거 문제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계산이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계산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풀다 보면 그러니까 좀 약간 정말 이게 좀 약간 짜증날 수도 있어요. 오늘 문제 원래 그렇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전개도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전개도를. 이런 전개도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 지금은 요 얘를 가지고 만든 입체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x니까 여기가 x란 얘기죠. x고 그 다음에 높이가 y였다. y였는데 건널비가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최대가 되는 그 둘의 비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일단 건널비니까 s라고 할게요. 그럼 건너비 s는 일정해야 돼. 그 건너비는 요거 x제곱 파이가 2개. 2x제곱 파이. 그 다음에 이 넓이. 이 길이가 x면 요 원주는 2파이 x고요. 아, 요 길이가 2파이 x인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곱한 2파이 xy. 이게 일정하다. 이거죠. 그럼 얘가 일정할 때 얘를 이꼴 k다라고 놓을 수도 있지만 얘랑 얘가 공통인수가 어쨌든 x는 미지수니까 2 곱하기 파이는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값을 그냥 2파이 곱하기 k다라고 놓을게요. 2파이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두 개의 넓이가 일정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더한 것이 일정하다. 2파이 x다. 그러면 이거 2파이까지 약분해버리면 제가 이 파이표를 어떻게 넣었거든요? 얘랑 얘가 공통적으로 2 곱하기 파이가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일정하니까 일정한 값을 k라고 놓지 말고 2파이 x로 놓자 이거지. 어차피 파이 상수니까. 이렇게. 그래야지 식이 좀 더 간단해지잖아요. 아, 이렇게. 네. 치워놓은 거죠 그냥. 치원은 아니죠? 일정하니까 걔를 상수로 놓은 거죠. x제곱하고 x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아니, 이 두 개가 이거 두 개 2파이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y잖아요. 네. 얘가 일정하다며. 그래서 걔를 K로 넣은 거예요. 그렇죠? 일정하니까 얘를 k로 놓은 거죠. 일정하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은 순간 아, 결국 x제곱 더하기 xy가 k구나 라고 식을 쓸 수는 있어. 일정하다. k는 상수인 거예요. 자,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런 문제들은요 미지수를 줄여야 돼요. 우리가 부피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미지수가 뭐 x랑 y 또는 뭐 밑변과 높이 뭐 h 뭐 밑변 r 반지름 막 이런 r과 h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다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y를 x로 바꿀 수 있다고. 왜요? 이렇게 하면은 얘 넘겨주고 x로 나눠버리면 아, 결국 y는 그러면 k-x 제곱을 x로 나눈 값이구나 라고 해서 y를 x로 바꿀 수 있거든.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그럼 그 상황에서 얘야 너 되게 밤샜니 진짜? 밤샜나? 부피를 구하란 얘기는 부피는
밑넓이 x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y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피가 최대가 되는 이었어. 부피가 최대라는 얘기는 뭐다? 이거를 미분했을 때 0될 때가 최대인데, 근데 우리는 x도 미지수고 y도 미지수거든. 그럼 x랑 y가 둘 다 미지수니까 이거를 미분할 수가 없어. 안 배웠다고. 그래서 뭐 한 거야? 그래서 이걸 한 거라고. 건널비가 일정하다로부터 x랑 y의 관계식을 구한 다음에 문자를 한으로 바꾼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이 식은 x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해버리면 얘는 얘랑 얘를 곱한 거잖아. 그럼 두 개 곱해주면 x 하나 약분되고, 그건 약분하지 않는 것은 x 파이 곱하기 k-x 제곱인 거네요. 됐죠? 다시 한번 전개해주면 파이 곱하기 전개해주면 kx-x 세제곱인 거죠. 자, 언제가 최대라고요? 극값에서 최대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미분합니다. 얘를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파이 곱하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k 빼기 뒤에 거 요거 미분하면 3x제곱 이렇게 되고, 걔가 언제일 때? 빵일 때. 얘가 빵이란 얘기는 3x제곱이 k란 얘기죠. 그러니까 x는 얼마인 거야? 3x제곱이 k니까 3x제곱이 k니까 그럼 x제곱은 3분의 k고, 그럼 x는 루트 3분의 루트 k다. 그래서 x가 루트 3분의 루트 k인 거죠. 그럼 그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왜? y쪽 구해야 되니까.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그럼 y는 x가 루트 3분의 루트 k 분의 k 마이너스 x제곱은 3분의 k. 그럼 얘는 다시 루트 3분의 루트 k 분의 요거는 3분의 2k는, 자, 두 개 곱한 게 분모 3 루트 k가 분모, 분자는 2 루트 3k 이거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이거 약분해버리면 얘가 분모가 루트 3 분의 2 곱하기 요거는 루트 k죠. 자, 계산했더니 y가 뭐가 나온다? 루트 3분의 2 루트 k가 나오네요. 그래서 x랑 y의 길이비가 1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이게 조금 더 예쁜 형태로 뭔가 출제가 되겠죠. 숫자가 좀 더 주어진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건널비가 뭐 얼마로 일정하다라든가 어쨌든 그렇게 주어지겠지만, 근데 기본적인 문제의 흐름을 보면 뭔가가 건널비가 일정할 때, 넓이가 일정할 때 부피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전형적인 부피랑 관련된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다? 주어진 식을 하나의 문자로 바꿔라. 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냥 그것을 그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 후 언제가 최대다? 무조건 극값에서 최대다. 이 포인트만 갖고 있으면 돼요. 얘를 미분해서 0 될 때가 최대인 거고, 그 0이 되는 그 값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자, 6-7번 비슷한 꼴 문제입니다. 비슷한 꼴 문제인데 이걸 한번 그냥 스스로 고민 좀 해보세요. 비슷한 꼴 문제고, 자, 뭐 같은 문제니까 고민해 보시고